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한국전쟁 때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대전 산내 골룡골. 6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서구 관저동 공연장 뜰에서 한홍구 교수, 심규상 기자, 그리고 밀러 박사가 산내 골룡골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일거양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LH 매입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대전 동구 파남동 대동천변에 있는 30년이 넘은 집 두 채가 5층짜리 다세대 주택 10채와 근리생활시설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업은 LH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매입 확약과 그리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아 완공된 첫 번째 사례로 작년 9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뒤에 이달 완공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도 한때 재개발이 추진이 됐었던 지역이죠? 네, 근데 이게 재개발이 이제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잘 진전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모델로 지금 이번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 부분이 크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글쎄요, 노후주택들 정비하는 사업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이게 사업자들은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그래서 내놓은 건데요.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제 노후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새로 좀 짓거나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어도 자금 여력이 부족해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줍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지어진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소유주 2명 이상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한국감정평가원에 이곳에 이제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 다세대 주택을 지을 테니 사업성 분석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노후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대전은 각 구청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구청에다가 그 주민 합의체를 신고하고 그러면 구청이 이 사업에 대한 인가를 내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재건축 비용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것도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승인이 나면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총 사업비의 50에서 70% 정도를 1.5%의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1.5%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금융융자로 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지으면 남은 집들 본인들이 이제 실소유자들이 주거할 공간을 빼놓고는 임대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집주인 기존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들 집을 이제 한 칸을 얻어 쓸 수 있지만은 예. 나머지 집들은 이제 분양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좀 안 되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세대 주택이 완공이 되면 집주인이 직접 분양을 할 건지 아니면 자신이 살 집을 뺀 나머지 세대들을 그 LH에 넘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이를 LH가 매입하기로 했다면 그 LH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 금액을 결정한 뒤 나머지 세대들은 그 직접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은 주변 시세의 약 30% 정도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재건축 조합 설립 등 그 까다로웠던 행정 절차나 비용 부담 때문에 노후주택 정비를 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재건축 비용 지원도 받고 또 LH가 이를 매입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 노후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 아울러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도 역시 주변 시세의 30% 정도의 싼 값에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듭니다. 그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 취지대로 잘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통해서 이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도 하고요. 그래서 일거양득이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바람직한 개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지역에 많이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인기 영합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포퓰리즘.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일요일 새벽 그 온 국민을 잠 못 자게 했던 일이 있었죠. 그 바로 U20 월드컵 축구 결승전 때문인데요.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도 길거리 응원 등 그 야외 응원이 펼쳐져서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었습니다. 예. 비록 성인 대표팀은 아니었지만 그 피파가 주관한 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자팀이 결승까지 올라간 게 이제 처음이라서 이번에 그 대표팀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을 때 정치권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특례인데요. 예. 그 얼마 전 충남 서산 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성일종 의원이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병역 면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서 기준과 그 원칙이 다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그 이른바 국위 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니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 한해 병역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시적으로 2006년 그 WBC에서 4강에 진출했었던 야구 대표팀 선수들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던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졌던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특정 인기 종목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 두 가지 법안은 다 지금 폐지가 된 상황이고요. 네, 2006년과 그렇습니다. 2002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법안은. 네,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이거 뭐 늘 병역 특례 얘기 나오면 이 형평성, 공정성 이런 얘기가 또 늘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인기 종목에 비해서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차별받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었는데요. 예. 그런데 성일종 의원은 우리 U20 그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으며 그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그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 뭐 병역 특례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저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글쎄요. 이런 문구는 요즘 잘 안 쓰는 문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족의 우수성을 온 세계에 떨친 이른바 그 국위 선양을 그 병역 특례에 주된 이유로 우리가 흔히 많이 꼽는데요. 예. 근데 이제 스포츠가 과연 얼마만큼 그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꼭 스포츠만 국위 선양을 하냐. 지금 뭐 BTS 같은 이런 예. 예능인들도 국위 선양을 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국뽕이라는 정서에서 나오는 오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많은 스포츠 팬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예능인들이라든지 뭐 가수도 그렇고요. 그 선수나 그 선수가 보여주는 혹은 그 예능인이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에 더 집중을 하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나운서께서 스포츠 중계를 자주 하시니까 아실 테지만은 그 많은 분들은 그 세계적인 육상 스타 우샤인 볼트 그리고 축구 스타 메시와 호날두, 그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나 노박 조코비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다 예. 알고 계신가요? 이 국적을? 다행스럽게 예, 지금 언급된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네요. 네. 이처럼 그 선수들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우샤인 볼트 때문에 그 뭐 자메이카에 그리고 이제 메시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그 호날두 때문에 포르투갈에 그 페더러 때문에 스위스에 예. 그리고 조코비치 때문에 세르비아에 국위가 선양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 선수들의 플레이에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이겠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선수도 있었군요. 조코비치는 저는 러시아인 줄 알았더니 세르비아였군요. 네, 이게 바로 그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네요. 예. 어쨌든 이제 이 스포츠 선수와 이 국가 국위 선양
크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군요. 이게 좀 지극히 주관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가 전체를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까워서 그 재능을 살려 국가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측면에서 이 병역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가를 위한 재능을 측정하는 기준이 너무 좀 모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뭐 정말 착한 일 많이 해서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와 이웃을 지키기 위한 그 개인의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병역을 이제 신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병역 의무 수행을 위한 엄격한 기준과 형평성이 그동안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병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작 이런 이제 병역 특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사실 병역을 제대로 이행 안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 고위층 그 자녀들까지 역시 병역 미이행자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 아닙니까? 네, 뭐 시쳇말로 뭐 면제자는 신의 아들 한때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 말로만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 군대 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에 걸맞는 그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병역 선발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 파리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병역을 인기 영합식으로 활용하는 정치권의 모습도 국민들이 이제 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교육청의 불법 회계 처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찬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그 예결위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2018 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 참고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교육청은 유성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외벽 보수 공사를 하는데 다른 학교의 기숙사 수선공사 낙찰 차액 1,800만 원을 임의로 보태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학교의 기숙사 공사 낙찰가액 중에 남는 돈을 다른 학교의 외벽 공사에 사용했다. 글쎄요, 이건 용도를 마음대로 본인 마음대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숙사 공사에서 남은 1,800만 원은 다시 교육청 예산으로 환수되어야 하고 예. 또 이제 외벽 보수 공사 대금이 부족했다면은 추경을 올려가지고 시의회에서 이제 예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절차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예. 또한 중구에 있는 한 중학교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 사업에서도 부족한 돈 1,900만 원을 역시 이제 다른 학교의 수선공사 집행 잔액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근거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의회 예결위는 이처럼 대전시 교육청이 대전 초중고 냉난방 시설 개선 공사, 천장 교체, 급식실 현대화, 다목적 강당 및 기숙사 공사 등을 사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처리한 이 회계 처리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김찬수 의원은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대전시 교육청이 단위사업 간 예산을 통한 통합 집행한 것은 지방회계법 29조 2항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결산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2조 원인데 2조 원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예산 일부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적정 기간 내 사업을 끝내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다른 학교 집행 잔액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변명입니다.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행정력이겠죠. 예. 대전시 교육청에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전 지역 일부 아파트의 제도장 및 균열 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외벽 페인트 질과 이제 균열을 보수하는 대전 지역의 일부 아파트들이 관련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으로 특정 회사 공법만을 제시했고 이에 이제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입찰 조건으로 몇몇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 그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입찰을 공고하는데 자격 제한으로 특정 업체의 공법만 하도록 제한을 뒀다. 물론 뭐 특정 업체의 공법이 우수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뭐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전 중구 센트럴파크 2단지가 발주한 그 외벽 제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서는 19억 8,840만 원을 써낸 한 업체가 낙찰됐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다른 업체들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 특정 업체의 페인트 및 공법만을 입찰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 재료는 그 공사의 이제 재료비, 노무비, 일반 경비를 포함하면 한 15억 원 정도만 가능한 공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15억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5억여 원 가까이 더 들여서 한다. 글쎄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업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업계 관련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었는데요. 예. 그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이 업체의 공법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약 70여 개의 도장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공법은 그 특허를 소유한 회사에서 8개 업체만을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있고, 그 8개 업체들이 주로 이런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8개 업체들이, 어쨌든 이제 이 협력사들로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8개 업체들만이 공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입찰에 이 공법만을 입찰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진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시비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 업체 대표는 그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복마을 9단지 외벽공사 및 도장업체 그 도장 공사 입찰에서 그 3억 원 가량을 써냈는데, 이보다 훨씬 비싼 9억 원 가량을 써낸 그 이 회사의 공법 협력업체가 낙찰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 파남 주공아파트 5단지 역시 지난해 말 비슷한 공사 입찰에서 5억 8천만 원을 써낸 업체를 제치고 8억 6,800만 원을 써낸 이 공법 협력사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가구당 20만 원 가까이 그 공사비를 더 부담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예. 입찰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최저가 입찰, 이게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네,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싼 곳을 찾는 게 입찰의 보통의 상식이겠죠. 예. 그런데 이번 입찰은 대부분 다 높은 가격에 책정된 업체가 입찰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와는 반대로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같은 그 입찰에 제동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청솔 아파트는 이 공법 협력업체가 8억 3,8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가 주민들이 나중에 1억 9,500만 원을 적게 써낸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 그 기존 업체와의 낙찰을 무효 처리했던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가구당 20만 원가량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 주민들의 이 감시로 인해서 보다 나은,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원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일각에서는 페인트 공사 등의 특정 회사의 공법만을 입찰 자격으로 제한하는 게 그 업계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간의 이제 결탁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에 대해서 제가 이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관계자는 자신들은 특허를 보유한 회사일 뿐 그 입찰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법이 현장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 많이들 시장에서 선호하고 있고, 공법의 우수성 때문에 공사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공사는 공법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도 뭐 노무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실제 입찰 가격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예. 현재 공정위는 이 회사와 협력업체들의 관련 서류를 압수조사하는 등 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 관리사무소나 공사를 발주하는 주체 측에서 부디 좀 주민들의 부담이 덜할 수 있는 예. 그런 결정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람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두고 보자입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쓰는 표현 두고 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의 두고 보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 지난 방송 때 재단 이사들을 향해 여러 막말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 이 사안을 취재한 그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직접 출연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대전복지대당 정관성 대표 이야기입니다. 대전복지재단은 정 대표의 막말과 불용 예산,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받아놓고도 계획된 사업을 다 하지 않고 상당액을 남긴 뒤 그 남은 돈을 적립해 두었다는 의혹 때문에 결국 올 10월로 예정된 대전시 종합감사를 이번 달 24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전시의회 서류를 또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로 그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의 손희혁 의원은 그 정 대표에게 대전복지재단 예산 집행 불용 내역을 그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손 의원이 받은 자료엔 불용 예산 비율이 22.4%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대전시와 재단 이사회가 받은 자료에는 31.4%로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출한 자료와 대전시와 재단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가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그 재단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서로 다르다 수치가.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그 대전복지재단은 그 과도한 예산 미집행이 문제가 되자 그 시의회 보고 자료에선 기타 현안 사업 부분을 임의로 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에 대해 이제 정관성 대표는 출연금만 가지고 결산 자료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직원 실수인 것 같다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재단의 경영지원부장은 의회 제출 전 이 서류를 그 정관성 대표에게 보고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직원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마사지에 이른바 이제 숫자를 조작하는 마사지의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고의로 어떤 특정 부분을 좀 빼가지고 수치를 좀 낮춘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동안 정 대표는 여러 막말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사건이 불거진 이후 또 다른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또 막말을 했습니까? 네, 정 대표는 그 4개월 앞당겨 받게 되는 이번 감사를 내부 직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 파괴자는 처절하게 응징하겠다. 감사에서 재단에 대해 조금이라도 뭐라 하면 재단을 없애버리겠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그런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네네, 뭐 제보자를 뭐 색출하겠다, 응징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발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조직 속에 이러한 이탈자가 있어서 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아주 뿌리를 뽑아내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내부 직원이 재단을 흔드는데 재단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 감사에서 재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시에 재단을 없애라고 보고하겠다. 재단 해체되면 여러분들 어디로 갈 거냐. 그렇게 철부지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예.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재단을 뭐 없앨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공공기관을 본인의 마음대로 만들고 없앨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또 이제 정 대표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시민단체라도 만들어서 재단을 지킬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특정 직원을 지목하면서 10월에 받을 종합감사를 이번에 받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몰라 얘기해봐라고 또 다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는 누군가는 하나가 죽게 되어 있다. 여기를 떠나야 한다.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들이 지켜라. 나는 연금 대상자니까 상관없다. 나가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이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부 고발자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정 대표는 어떤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정관성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면서 현재 그 대전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장이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감사가 끝난 이후 반론 여부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 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전복지재단은 현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게 된 배경이 내부 제보자 때문이라면서 제보자를 색출해 보복하겠다. 감사 결과 문제가 생기면 재단을 없애버릴 테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식의 그런 정관성 대표의 협박성 발언은 현재 대전복지재단에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대전시에보다 좀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고 보자는 뭐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협박성 발언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두고 보자 이런 키워드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첫걸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성신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성신학원 그 황상익 이사장이 그 성신학원 설립자인 이숙종 전 이사장의 추도식에서 대전 산내 골룡골 민간인 학살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심용현 전 성신학원 이사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합니다. 예. 그 황 이사장은 심용현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 발생한 그 성신학원의 모든 과오에 대해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사죄로 그치지 않고 일련의 과오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 기록, 교육 등 그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역사에 대한 반성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성신학원 16년 전 이사장이라는 인물이 산내 골룡골 민간인 학살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전쟁 당시 그 심용현 중위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전형무소 정치범들을 산내 골룡골로 끌고 가 사격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의 그 1, 2차 골룡골 학살을 지휘했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심용현은 그 전쟁이 끝난 뒤 중령으로 예편했었고 성신학원 설립자 이숙종 이사장이 이제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조카인 심용현이 그 자리를 물려받은 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성신학원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반가운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바로 이제 진상규명일 텐데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합법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이 거쳤을 때 비로소 이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뭐 다 지나간 일이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느냐,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자, 뭐 이렇게 덮어두려고 하는 게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모습들은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황 이사장은 심용현 전 이사장 측이 이제 집단학살 만행에 대해서 지난 69년간 아무런 반성도 참회도 사죄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신학원의 이름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이제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것이고 예. 심용현 이사장을 그 성신학원의 이사, 상임이사, 이사장으로 무려 이제 32년 이상 재직하게 한 것은 성심학원의 책임이다라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학교 안에 보관 중인 심용현의 흉상은 그 이사회를 통해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성신여대는 지난 2011년 심용현의 딸인 심하진이 이제 총장으로 있을 때 심용현의 흉상을 학교 건물 내 그 로비에 세웠다가 이후 이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흉상은 건물 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심 어린 이 반성 그리고 향후 이 산내 골룡골 학살과 관련된 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뭐 조치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난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양보단 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요. 이에 이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그 시민과 함께 걸어온 1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민선 7기 1년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고 합니다. 예.
민선 1년을 돌아보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여러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잘된 일도 있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제 뭔가를 자평할 때 근데 이제 보통은 비판받는 지점보다는 성과 위주의 그 자화자찬이 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허태정 시장이 꼽은 민선 7기 최대의 성과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더미인 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예타 면제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기조 때문이 더 영향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좀 반갑게 들리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그 지역 고용률 정책 등은 아쉬웠다면서 그 향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스타트업 2,000개 육성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허 시장은 그 93개 공약 108개 세부 사업 중 22.5%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2025년까지 시민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 GRDP를 지금보다 1만 달러 많은 33,500달러로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나운서께서는 이런 말들이 좀 잘 이렇게 와닿으시는지요? 예. 국민 총 생산 GDP가 우리 GDP가 이제 3만 달러 넘어선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네네. 지역 내 총 생산액을 33,500달러, 이거 GDP보다 더 높이 목표를 잡았군요. 네, 이게 좀 좋게 들리긴 하지만요. 이게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가에 대해서는 좀 실현 생각이 가능하냐? 네, 뭐 체감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학창 시절 그 사회 시간에 인구 분포 배우신 적이 있으시죠? 예.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그 피라미드형, 그러니까 젊은층 인구가 많고 노년층 인구가 적은 그런 분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보면 정말 그 항아리형입니다. 예. 즉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는 뜻이죠. 물론 도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그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출생률 감소로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사고는 아직도 이 피라미드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허태정 대전시장이 내놓는 얘기가 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제 이게 질적 향상이 아닌 양적 팽창의 기본을 두는 이제 정책 방향을 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예. 허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주요 공약 중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은 15%, 중앙로 소셜 벤처 특화거리 조성은 35%, 융합 연구혁신센터 조성은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은 15%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율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공약 이행이 순항 중이다 하면서 이제 현재의 추진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대전 역세권의 혁신도시를 지정해 공공기관 유치에 온 힘을 다할 것이고 문화 번영을 위해 보문산 개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으로 이제 대전행 1000만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채워 넣을 수 있는 사람과 컨텐츠가 부족하다면은 아무리 양적으로 좋은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도 좀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전에 대전시에서 야심차게 조성했던 뭐 오토바이, 한의학, 건어물 등의 각종 특화거리들 현재 가면 굉장히 썰렁해도 너무 썰렁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고통에 좀 더 공감을 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대전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민선 7기 도시철학에 좀 더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뭐 요점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 중앙회장에 대한 중앙회장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 선관위는 제갈창균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 230조 사망에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뭐 얼마 전에 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정치 쟁점이 됐던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앞에서 유명 중화요리집을 운영하고 또 하는 제갈창균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을 도운 것을 이유로 이같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갈 회장은 민주당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대선 때 20만 진성당원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 이제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서 지지 성명도 발표했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적으로 개정되면 비례대표는 당연히 우리 충남 출신인 이해찬 대표께서 한 자리를 자신들에게 줘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그 이해찬 대표는 대답 없이 웃음만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제 비공개 간담회 때 비례대표 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뭐 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뭐 매간매기다 뭐 이런 예, 선거 개입이다 뭐 해서 등등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그때 뭐 여당에서는 단호하게 이해찬 대표가 공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공개석상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날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예. 그 재걸 회장은 소상공인 연합회장이 그 최저임금 인상 반대 광화문 집회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만류를 해서 그 동원 인원을 이제 3만 명으로 줄이고 한국 외식업 중앙회에서는 8천 명만 오라고 했다. 즉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그 인상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재걸 회장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보지도 않고 건물과 시설에 투자도 안 해본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이번의 발언이 좀 갈짓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걸 회장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공방이 있었던 당일 많은 여야 의원들은 그 한국 외식업 중앙회 총회에 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국회의원들은 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뭐 저 유권자 확보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이제 그 행사장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뭐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장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의장은 그 재괄창균 회장님도 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제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 외식업 중앙회하고 굉장히 친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선거철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외식업 중앙회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엔 정말 수많은 직능단체, 이익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협회에서 당원 몇 명 가입시킨 공로로 이제 세력화하고 그걸 또 목소리 내는 등 그 특정 정치 세력과의 결탁을 해서 비례대표 자리를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치 문화는 좀 반드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방의회 비례대표 공천은 이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 기회가 닿으면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집행부가 대의 명분을 앞세워 이러고들 있을 때 수많은 회원들의 권익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준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일 잠시 후에는 정치 토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 모시고 현재 국회 상황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가 부과되는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5시엔 대세남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이 되죠. 페이스북 5시엔 대세남 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KBS 대전 라디오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대전 라디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무풀보다는 악풀이라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무관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풀보다는 차라리 악플이 낫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좀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대전광역시의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광역시 의회는 보통 대전시 의회 혹은 시의회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의회 그리고 뭐 시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상이 본래보다 조금 낮게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광역의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도로 따지면 도의회. 네,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전은 광역시니까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의회가 있는 도시죠. 예. 근데 대전과 같은 광역단체인 충남도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 중 뭐 천안시, 아산시 같은 일반 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둘 다 시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시와 천안시가 같은 위상처럼 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셈입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대전시 의회는 충남도 의회나 경기도 의회 같이 이제 광역의회이고요. 그럼 대전 서구의회, 중구의회 등은 뭐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 같은 기초의회입니다. 예. 그 말은 뭐 대전광역시 의회가 생각보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상이 높은 의회이지만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께서는 그 대전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에 좀 비유를 해보겠는데요. 국회는 보통 법을 만들고 또 정부에서 올린 한 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또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제 감시하지 않습니까? 예. 대전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 안에서만 통용되는 법인 그 조례를 만들고 대전시에서 올린 한 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전시정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대전시의회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 편성된 대전시의 총 예산은 5조 8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대전시의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처럼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대전시의회인데 근데 하지만 사람들께 이제 보통 시의원, 뭐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글쎄 하면서 고개를 좀 갸웃거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장에 가서 인사하는 사람, 별일 안 하고 뭐 시민들 세금 축내는 사람 등의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대전시 의원들 입장에서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시민들의 오해다라고 이제 억울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만은 시민들에게 이런 모습이 각인된 건 시민들의 오해보단 그동안 그 대전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개원한 작년에 개원했죠. 8대 대전시의회 그 의정활동 그 1년을 좀 결산해 봤는데요. 예. 이 지역 언론들의 평가가 그렇게 썩 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자료를 보면은 8대 대전시의회는 조례 재개정을 비롯한 건의안, 결의안 등 그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적이 59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의회는 총 22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소속 정당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1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1명입니다. 이 중 그 민주당에선 김인식 의원이 조례 재개정 실적이 전무했다고 하고요. 예. 자유한국당 우혜자 의원은 지난 1년간 조례 재개정은 물론이거니와 건의안, 결의안 등의 그 의안 발의 부분에서도 실적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조례를 낸 의원 한 건도 안 낸 의원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그 단어 몇 개나 뭐 조사 몇 개만 바꿔도 뭐 일부 개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조차도 안 했다는 건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 토론회 간담회 진행에서도 지난 7대 의회보다 적은 40회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출장은 그 정해진 것이라면서 꼬박꼬박 챙겨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의회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에 대해 대전시의 관계자는 그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 소속인 허태정 시장이 서운해할 정도로 불필요한 그 예산 삭감이나 엄격한 시정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항변을 하고 기도 하는데요. 예. 하지만 그런 견제와 비판이 이제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시정 질문하는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정 질문하니까 마치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정 질의할 때 총리나 장관을 앞에다 불러놓고
경론을 펼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막상 그 영상을 보면 질문하는 시의원이나 답변하는 시장이나 모두 이제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손에 들고 있는 문서를 읽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그 시민들의 눈높이를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뭐 지방의회가 분명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시의원이 되면은 무엇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에이,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라고 하면서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 서서 그 행사장 따라다니고 축사하고 소위 이제 국회의원들 지역구 관리해주는 시의원들은 이제 좀 우리 지역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직도 음주운전하세요?로 정해봤습니다. 예.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목을 또 정했겠죠. 예, 꽤 많습니다. 그 한국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약 5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인 충남에서는 자동차 만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0.28명으로 전국 평균인 0.13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예. 대전 역시 0.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예,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 1분기 이제 전년 대비 35.3%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완전한 만취 상태인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때보다 약간 취기가 있는 면허 정지 수준 0.05 정도일 때 치사율이 2배 가까이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는 취기로 인해 그 운동신경과 반응 속도가 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스스로가 나는 멀쩡해라면서 자만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마무리 멘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두 잔까지는 불어도 안 나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마시고요. 대신 한 모금만 마셔도 운전은 절대 안 된다라는 철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울러 정치권과 행정당국도 그 음주운전 경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함보다는 공천 배제나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좀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